16개월 앞둔 남자 아기 키우는데 요즘 엄마 껌딱지가 엄청 나네요. 이 시기가 원래 그런 거겠죠. 그 시기가 그런 게 아니고 앞으로 아마 계속 그럴 확률이 좀 있을 거. 유자 씨를 보면 애착이 엄마한테 생기면 엄마한테 계속 달라붙는 것 같더라고요. 아빠한테 생겼다면 아빠한테 계속 그럴 수도 있을 테고. 저도 최대한 좀 한다고 하는데 이게 애착을 반반 되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애기 입장에서 엄마도 50, 아빠도 50 이렇게 돼서 같이 있을 때, 엄마 아빠랑 같이 있을 때 엄마한테도 50만큼 뭔가 바라고 의지하고 아빠한테도 50만큼 바라고 의지하고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 만약에 엄마가 60, 아빠가 40이라고 하더라도 엄마가 있으면 그냥 엄마한테만 가 있는 것 같고, 뭐 엄마가 90, 아빠가 10이어도 엄마한테만 가 있는 것 같고, 대신 이제 엄마가 없는 상황이면 아빠한테도 달라붙고. 그래서 저는 가끔씩 제가 혼자서 하윤이를 볼 때 하윤이가 저한테 너무 달라붙고 너무 저를 이제 좋아해주고 계속 저한테 껌딱지가 되어 있어가지고 이거 내가 계속 잘하면 하윤이가 엄마 껌딱지인 상황을 좀 내 쪽으로 어떻게 아빠 껌딱지인 쪽으로 돌려볼 수도 있겠는데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이라고 이제 착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엄마가 나타나면 바로 아빠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안 되는구나. 그냥 그 공간에 있는 사람 중에 제일 좋아하는 사람한테 껌딱지가 되는 게 아닐까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저는 어쨌든 보통의 이제 회사를 출퇴근하는 배우자들보다는 집에서 일을 하고 육아에 좀 더 시간을 이제 투자를 하고 있다 보니까 엄마 껌딱지가 이제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엄마 껌딱지가 되더라고요. 그 엄마라는 존재는 참 애기들한테 어쩔 수 없이 너무 그냥 큰 존재인 것 같아요. 그냥 왜인진 모르겠지만 그냥 누군가가 노력을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닌 것 같고, 그냥 엄마라는 그 존재는 그냥 엄마, 그냥 그 자체인 게 아닐까. 시네마님, 둘째를 낳고 싶은데 첫째 마냥 재울 때 힘들까 봐 둘째 생각이 없네요. 그럴 수 있죠. 저희도 사실 하윤이 처음에 막 잠 너무 못 자고 막 그럴 때는 둘째 생각 아예 안 했던 것 같아요. 하윤이는 통잠을 돌도 한참 지나서 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애기 재우는 게 힘든 건가 싶었는데 이제 하윤이가 통잠을 좀 자니까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하윤이가 이제 통잠을 너무 못 자고 잠자는 것 때문에 이제 너무 힘들고 이래가지고 임신 중인 지인분들을 만나면 정말 수면 교육을 진짜 잘해야 된다. 이걸 무조건 공부를 많이 해서 수면 교육을 진짜 열심히 해야 되고 이걸 못하면 너무 힘들고 막 했는데 지인분들 애기들은 다 잘 자더라고요. 수면 교육 하긴 했겠지만 기본적으로 대부분 잘 자더라고요. 그래서 좋았습니다. 둘째는 신기하게 많이들 순하던데 뭐 그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둘째는 그냥 알아서 잘 자고 알아서 잘 먹고 잘 큰대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또 그런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첫째 때는 그냥 뭐든 되면은 다 해주고 다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힘든데, 둘째 때는 이제 첫째가 있다 보니까 어쨌든 첫째 때만큼 못 해주잖아요. 조금 더 이제 타협을 해서 키우겠죠, 어쩔 수 없이. 근데 오히려 그렇게 하니까 애들이 더 잘 큰다, 더 순둥순둥하게 더 잘 자고 잘 먹고 뭐 이런 얘기들도 하셔가지고 그런 건가? 저희도 둘째 나면 좀 편하겠지 이런 생각하는데 수면교육 필수인 것 같아요. 태어나서부터 분리수면 하니까 너무 좋아요. 분리수면 성공하신 분들 정말 부럽습니다. 저희도 잠깐 하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다시 같이 자고 있는데, 아톰 첫째 때는 물티슈를 달고 다녔는데 둘째는 더럽던 말던 그런 영상이 있던데, 어떤 외국 어떤 여성분이 찍으신 릴스인데 첫째 때는 딸기를 그 꼭지를 칼로 막 이렇게 따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해서 이제 첫째 때는 먹이고 둘째 때는 입으로 따가지고 그냥 먹이고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공감하는 댓글들이 되게 많은 거 보니까 비슷하지 않을까. 저도 수면교육 성공했는데 얼집 다니면서 밤중 게임이 심해져서 같이 자요. 근데 이제 무조건 엄마랑만 자는. 그러시구나. 이게 수면교육이 어려운 게 저희도 얼추 성공을 했었거든요. 근데 여행 한번 갔다 오면 초기화가 돼버려요. 리셋이 돼버립니다. 한 일주일 여행 갔다 오거나 어디 갔다 오면, 아니면 대전에 가서 며칠 자고 온다. 그러면은 신기하게 리셋이 되더라고요. 그럼 다시 그 패턴을 잡으려면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막 거의 외출도 안 하고
그냥 계속 그것만 해야 돼요. 거의 한 달 동안. 근데 어떻게 사람이 한 달 동안 수면 교육만 할 수가 있어요. 중간에 또 나가고 싶고 주말에 뭐 지인들도 만나고 뭐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수면 교육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윤뿅님, 안 자는 건 한때예요. 완벽하게 분리수면 하려는 엄마 아빠 욕심을 내려놓으면 모든 게 이쁘답니다. 이게 육아가 정답이 없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편한 대로 하다 보면은 그냥 그러니까 뭔가 이제 어떤 거를 해야 돼. 막 어떤 거를 지금은 이렇게 돼야 되고 지금은 저렇게 돼요. 수면은 이렇게 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에 좀 집착을 덜 하고 그냥 어떻게 하다 보면은 또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경우들도 있긴 한 것 같더라고요. 저희 지인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그냥 침대에서 셋이 같이 잤대요. 아기 때부터, 완전 아기 때부터. 그래서 그냥 지금도 잠도 잘 자고 근데 보통은 막 좀 위험할 수 있다 아니면 뭐 분리수면 해야 된다 뭐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냥 흘러가는 대로 하는 게 오히려 정답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분리수면이라는 게 원래 외국에서 하던 게 우리나라 전파된 거라는데 정작 지금 외국은 같이 자는 게 더 좋다고 그게 유행. 아 그래요? 그렇구나. 그럴 수도 또 있겠네. 이게 유행이 계속 달라지고 연구나 논문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달라지다 보니까 또 그런 거가 있대요. 애기들이 내가 계속해서 뭔가 안전한 상태다라는 거를 좀 이제 느끼게 해줘야지 자다가 깼을 때도 안 울고 그냥 바로 자고, 예를 들면 엄마 아빠가 무조건 내 옆에 있다라는 확신을 갖게끔 뭔가 해줘야 되는데 그게 엄마 아빠랑 그냥 계속 같이 자다 보면은 좀 자연스럽게 생긴대요. 왜냐면 누가 맨날 눈 뜨면은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엄마 아빠랑 좀 떨어져서 자거나 그렇게 돼도 이제 좀 잘 잔다고 하는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애기들이. 왜냐면 엄마 아빠가 내 옆에 있다라고 그냥 알고 있으니까. 그게 당연한 상황인 거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도 하고. 그렇게 실제로 하는 지인분들도 계시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참 정답이 없다 보니까, 예를 들면 그렇게 또 그런 걸 어디서 듣고 우리 집에다가 적용을 해도 그게 또 제대로 안 되는 경우들도 많고 막 그렇다 보니까 쉬운 게 없습니다. 강 과장님은 육아하다 보면 취미나 개인 시간 없는 것을 어떻게 풀어내시나요? 농구, 러닝, 요리하시는 거 좋아 보였는데 늘 다짐만 하네요. 개인 시간이 꽤 있습니다. 있고 근데 꽤 있는데 이제 하윤이를 유자 씨가 재우거든요. 그때 이후로는 어떻게 보면 제 개인 시간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일할 때도 많고, 일 안 할 때는, 일 안 할 때가 문제인데, 일을 할 때는 오히려 일을 하니까 괜찮은데, 일 안 할 때를 좀 이제 생산적으로 보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놀더라도 좀 정말 확실하게 뭔가 스트레스 해소가 되게끔 논다던가 뭔가 좀 이렇게 알차게 보내고 싶은데 글을 막 그렇게 알차게 못 보내겠더라고요. 그냥 뭐 유튜브 조금 보다가 넷플릭스 조금 보다가 릴스 조금 보다가 뭐 인터넷 조금 하다가 뭐 이것저것 검색하다가 하다 보면 그냥 2-3시간이 휙 가버려가지고. 정무롱님, 정하윤은 요즘 밥을 잘 안 먹습니다. 영상 보면 하윤이는 잘 먹는 것 같던데 혹시 간을 얼마나 하시나요? 저염으로 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소금도 쓰시나요? 소금은 안 쓰고 뭐 국이나 볶음 요리 같은 거 할 때 그 아기 간장을 좀 샀어요. 아기 간장을 조금씩 넣긴 하는데 많이는 안 넣고, 이게 저희도 하윤이가 어린이집에서는 간이 그래도 좀 된 음식을 먹다 보니까 집에서 간을 안 해서 잘 안 먹나 싶을 때들이 좀 있어가지고 간을 좀 해줄 때도 있는데, 근데 요즘에 보면은 간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라는 것도 상관없이 간을 해줘도 안 먹는 건 또 안 먹고, 하윤이 같은 경우는 그 요리를 덜 할수록 또 잘 먹는 것 같기도 해요. 얼마 전에는 브로콜리를 갑자기 잘 먹는 거예요. 그냥 삶아줬는데, 사실 전 브로콜리가 오히려 되게 난이도가 높은 그 채소라고 생각을 했는데 브로콜리를 뜬금없이 또 잘 먹었고, 얼마 전에는 소고기랑 그 가지랑 양파랑 해가지고 살짝 볶아가지고 아기 간장을 살짝 해가지고 줬어요. 제가 먹을 때 너무 맛있는 거예요. 물론 어른 반찬만큼 간이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평소에 하윤이 먹던 반찬에 비해서는 되게 맛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이제 뿌듯한 상태로 줬는데 안 먹어요. 고기만 조금 골라 먹고. 그래서 이게 뭐 간이랑 상관없는 것 같고. 김윤나님, 14개월 남자아가 키우지만 혼내지 마라 하지만 애들 키우는 건 케바케인 것 같아요. 어렵습니다. 하윤이 너무 예쁩니다. 너무
너무 다 케이스가 달라가지고 어떤 학문에서는 아니면 어떤 것에서는 뭔가 정답이라는 게 어느 정도 있을 수도 있을 텐데 육아는 조금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조심스러운 말씀이긴 합니다만, 물론 이제 육아 전문가분들이 계시고 그분들이 이제 연구도 많이 하시고 다양한 좀 사례들도 아시고 하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 다 맞는 말이겠지만, 그게 내 애기한테는 또 안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계속 좀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뭔가 어떤 책이나 유튜브에 나와 있는 어떤 방식대로 육아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점점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그 의심과 계속 싸우는 게, 그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책 속에 있는 육아 전문가나 유튜브 영상 속에 있는 육아 전문가가 내 아이를 직접 보고 해주는 말은 아니다 보니까 뭔가 그런 생각들이 계속 들거든요. 그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뭐 살을 빼려면 적게 먹고 운동을 많이 하세요, 이거에 대해서 의심을 하진 않잖아요. 그걸 모두가 이제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살이 빠진다는 걸. 그래서 그거를 못 지켜서 문제지, 그거를 의심하진 않는데, 치킨, 피자, 햄버거, 고칼로리 음식을 먹으면 건강이 나빠집니다, 이걸 누가 의심하진 않잖아요. 근데 육아는 참 어려운 게, 그런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최여정님, 저는 아이 셋 키우는데 애들은 크면 크는 대로, 어리면 어린 대로 힘들고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다 컸다고 안 힘들지는 않더라고요. 사실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하윤이가 아직 말도 안 통하고 여러 가지로 뭐 좀 옆에 딱 붙어 있어서 케어를 해줘야 되다 보니까 힘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그 나이는 하윤이가 안 돼서 잘은 모르겠지만 크면서 계속 또 문제들이 생기겠죠. 힘든 부분들이 있고, 오히려 어렸을 때는 안전하게만 해주면 되니까 편했었지 그때가, 뭐 이런 생각을 할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지금 좀 걱정되는 게, 다른 것보다도 막 초등학교 되고 중학교 되고 이러면은 공부 같은 거 어떻게 시켜야 되나, 어떻게 알려줘야 되나 보니까 막 엄마 아빠가 숙제도 좀 도와주고 뭐 이런 걸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학창 시절에 공부를 안 했어가지고 수학도 못하고 영어도 못하고 다 못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도와줘야 되나, 그런 게 벌써 좀 고민이에요. 수학 문제를 풀다가 하윤이가 갖고 왔는데 저도 모르면 내일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여쭤볼래?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런 게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나중에 커서 중2병 걸려가지고 하윤이랑 소통이 힘들어지고 막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걱정이에요. 리엔님, 중학교 때까진 같이 공부했어요. 같이 알아보고 아이가 혼자 공부한다는 느낌 없이 전 다시 시작했어요. 물론 학원의 도움도 받고 있지만, 그리고 부모가 관심을 가져야 아이도 학원이나 학교에서도 있었던 공부에 대해서 대화가 된답니다. 하긴 저도 약간 좀 공부를 너무 학창 시절에 안 했기 때문에 약간 그 공부에 대한 약간의 그 갈망 같은 게 좀 있거든요. 결핍이라고 해야 될까? 말씀 듣고 보니까 하윤이 이제 교재를 보면서 같이 공부를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제 경우를 돌아보자면 어쨌든 중학교 때부터 성적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다른 것들은 그나마 괜찮았는데, 근데 저는 수학이랑 영어 같은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영어도 그나마 어느 정도 시간 투자로 어느 정도까진 되는데, 수학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도저히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이걸 이제 한번 놓치니까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나마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반에서 한 4, 5등? 이 정도는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다른 거는 그래도 좀 잘했던 것 같은데 영어 수학을 너무 못해가지고 그 정도를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게 그렇게 하면서 다른 공부에 대해서도 흥미를 이제 잃어버리다 보니까 중학교 2학년 때는 완전히 이제 더 못하게 되고,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는 거의 반에서 한 중간? 겨우 중간 그 정도를 했던 것 같은데 인문계를 갔어요. 근데 저 때는 반에 이제 한 40명 정도가 있었거든요, 한 반에. 그래서 20등 안쪽으로 되는 애들은 인문계를 가고 20등에서 40등 정도 되는 애들은 실업계를 가는, 보통 약간 그런 정도 느낌이었었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인문계를 가니까 거의 공부를 꼴찌까지 가게 되더라고요. 막 그때도 40명 정도 됐는데 막 33등, 34등 거의 꼴찌죠 뭐 사실. 그 정도면 그때부터는 공부를 더 안 하게 됐었고, 중학교 1학년 때 한번 이제 어긋나니까 그게 좀 쭉 넘어왔던 것 같고, 도서관을 다니면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안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엄마 아빠의 눈을 피해 있을 그런 공간이 좀 필요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성적이 또 안 좋아졌던 것 같기도 해요. 저는 근데 그때 약간 만화 그리고 그림 그리고 이런 거를 좋아했어가지고 중학교 때 그 같은 학교에서 만화 그리는 걸 좋아하던 친구가 저 포함 4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맨날 모여가지고 만화를 그렸어요. 공부를 안 하고. 근데 저희 부모님은 그거를 아마 지금도 잘 모르실 거예요. 아마도 공부를, 그러니까 맨날 공부한다고 도서관 가는데 성적은 왜 자꾸 떨어지지? 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오히려 어릴 때 습관을 잡아주기 위해 시간을 내시는 거면 몰라도 이미 중학생이 된 아이를 바꾸려고 하는 건 아이도 부담 가질 듯요. 그럴 수도 있겠네. 확실히 이게 어릴 때 진짜로 공부 습관 같은 거를 갖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긴 해요. 진짜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스스로 뭔가 공부를 진짜 하고 싶어서 하는 그런 상황을 좀 만들어주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긴 한데. 유블링님, 저도 비슷한 생각인 게 공부는 부모님의 도움 영역이 아닌 것 같아요. 약간 스스로가 자극받아야 할 필 받는 것 같아요. 오히려 부모님이 열심히 자기 일 하면서 열심히 사시는 모습 보면서 배우는 게 또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또 있는 것 같아요. 또 제 주변에 좀 이제 공부를 잘하는 이제 애들을 키우는 또 그런 부모님들을 보면 스스로 뭔가 공부를 또 열심히 하시고 일을 하시면서도 퇴근을 하고 집에서 본인이 공부를 하고 본인이 책을 읽고 이런 모습들을 아이들이 이제 어릴 때부터 보고 하다 보면은 그걸 보면서 또 좀 좋은 영향을 끼치고 그러는 게 아닐까. 단순히 그냥 왜 공부 안 하냐, 공부해라 하고 막 화내고 본인은 그냥 거실에서 TV 보고 있고 이렇게 되면은 별로 애들한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긴 하네요. 저부터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나중에 하윤이 공부 잘하게 하려면. 나중에 하윤이 예비 신랑감 인사 오면 해주고 싶은 얘기 같은 게 있으신가요? 글쎄요, 차차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비 신랑감은 아직 상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하윤이가 좀 제대로 된 남자를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질 수 있게끔 하윤이가 좀 성인이 된 이후에 여러 가지 이야기는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살아오면서 봐왔던 수많은 이제 남자들이 있고, 그러니까 좋은 남자, 안 좋은 남자. 저도 제 속 안에 좋은 부분과 안 좋은 부분, 이런 것들이 같이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이제 안 좋은 부분만 들여다보면 참 유자 씨한테 많이 미안하고, 나는 진짜 왜 이렇게 별로인 인간인가,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 안 좋은 부분들을, 혹시라도 미래의 하윤이의 예비 신랑감이 될 사람이 조금이라도 그런 부분들이 있을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좀 얘기를 하고, 혹시 네 남자친구가 이런 모습이 있니 저런 모습이 있니 그게 약간의 뭔가 이 씨앗 같은 게 보이거든요. 뭔가 안 좋은 부분들은. 근데 그게 결혼하면은 더 커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안 좋은 부분들이 누구나 갖고 있는 안 좋은 것들이, 그걸 이제 살아가면서 계속 협의하고 타협하고 싸우고 하면서 이제 맞춰가는 이제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할 텐데. 그렇네요. 요즘 꽂힌 노래나 원래 좋아하시는 노래 있으신가요? 원래 좋아하는 노래는 성시경 씨 노래 좋아했었고, 김동률 씨 노래나 엄청 그렇게 막 좋아하는 가수가 많진 않아가지고, 근데 그런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29살 땐가 등산 동호회를 이제 잠깐 다녔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대부분 형들이었어요. 30대 중반 형 누나들이 되게 많았고, 제가 이제 거의 유일한 20대였는데 거기가 약간 30대들이 많은 동호회여서, 그래서 노래방을 그때 한번 이제 산 갔다가 뒷부리로 노래방을 갔는데 거기 성시경 노래를 불렀더니 이제 어떤 형이 이제 별명을 붙여줬죠, 저에게. 썩시경이라고. 썩은 성시경이라고. 그 뒤로 썩시경으로 잠깐 불리다가, 근데 그렇게 동호회 활동을 오래 하진 못해가지고 조금 하다가 몇 달 하다가 말아서. 얘가 앞으로 좀 가볼 곳들이 뭐 하서역이나 아니면은 뭐 동탄 쪽도 한번 가보고 싶고, 동탄은 뭐 딱히 저희가 가서 살 일은 아직 없을 것 같은데 그냥 거기 호수공원 있고 막 그래서 너무 살기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동탄 호수공원 근처. 또 광주는 아예 접으신 건가요? 아예 접은 거는 아닌데, 사실 그 유자 씨 친정 부모님 도움을 좀 받으려면은 광주 쪽이 제일 좋긴 한데, 근데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하윤이가 이제 열경련을 좀 하다 보니까 응급실을 이제 가야 되는 일들이 좀 생기는데, 광주에서는 밤에 응급실 소아과 진료를 받으려면
분당이나 이쪽까지 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밤에 뭐 열 경련 심하게 했는데 병원이 조금 이제 머니까 가는 동안에 혹시 좀 문제 생기고 그럴까봐. 화서역은 아주대 가시면 돼요. 아, 그렇군요. 아주대 병원이 좀 가까운 건가 봐요. 맞아요. 소아응급실 중요합니다. 그러게. 하윤이가 사실 열경련만 없었으면은 응급실을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생각을 못했을 것 같은데, 광주에서 분당 차병원인가? 거기까지 거의 차 타고 한 30분은 걸리겠더라고요. 구급차로 가면은 뭐 조금 더 빨리 갈 수도 있긴 한데. 그래서 원래는 광주 쪽으로 최근에는 거의 마음을 또 굳혔다가 그 소아응급실 유무 때문에 약간 또 생각이 좀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저희 집 큰아이도 13개월에 열경련 해서 제가 늘 마음 졸이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한번 하고 나면 재발할 확률도 꽤 있고. 아톰님, 화서역 다 평지고 공원 많아요. 마트도 가깝고. 그러니까요. 저번에 그 스타필드 때문에 화서역 한번 가봤었는데, 오, 근처 그냥 지도상에서 봤을 때는 공원도 많고 다 평지고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거기 구축 아파트들이 꽤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 중에서 하나 좀 고르면 되지 않을까. 근데 대전으로 내려오실 수는 없겠죠. 만약에 유자 씨가 퇴사를 하게 되면 대전으로 갈 수도 있겠죠. 유자 씨 회사 출퇴근 때문에 대전으로 가면은 KTX하고 출퇴근. 화요일만 KT 2년 동안 열경련 안 하면 확률이 많이 떨어진대요. 그리고 나이 들수록 연관성이 많이 떨어지고요. 하윤이 클수록 좋아질 거예요. 그렇군요. 하윤이가 작년 겨울에 한번 했었고 올해 6월에 한번 했었고 6개월 정도 텀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인터넷 찾아보니까 2번 하면은 한 번 더, 그러니까 3번째 할 확률이 50%래요. 그래가지고 최여정님, 열경련은 보통 초등 들어갈 나이 되면 안 한다 하더라고요. 어릴 때 하니 무섭긴 하지만요. 초등학교. 저번에 어떤 이제 소아과를 갔더니 열경련을 3번째 하면은 그 무슨 뇌파 검사 같은 거 뭐 그런 거를 좀 해봐야 될 수도 있다. 대학병원 가서. 어떤 그런 의사분은 얘기도 하시고. 아직은 뇌파 검사가 너무 어려서 의미 없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약간 의사마다 얘기는 다르긴 해요, 그죠? 맞아요. 강 과장님 혹시 재테크는 어떤 위주로 하시나요? 아이 키우면서 돈 모으는 거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거의 S&P 500 ETF, 그게 이제 미국에 있는 이제 제일 이제 큰 회사들 500개, 그거를 이제 모아놓은 이제 ETF거든요. 하나에 한 50만 원 하나? 한 주에? 그것만 꾸준히 좀 모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원래는 개별 주식들도 좀 샀다 팔았다 해봤는데 가끔씩 이제 막 나락을 가는 이제 개별 주식들이 있잖아요. 그렇다가 다시 회복도 하고 뭐 그러긴 하는데 제가 그 회사들을 나락갈 때 버틸 자신이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회사가 오를지를 잘 고르는 눈도 없고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S&P 500은 미국 주식 500개를 모아놓은 약간 그런 건데, 미국은 그냥 어쨌든 장기적으로 그냥 우상향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S&P 500이랑 비트코인 조금씩 사고 있고요. 뭐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예금 적금 조금씩 하고 있고. 아기 키우면서 돈 모으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진짜로. 예전에는 둘이 살 때는 그냥 뭐 못 먹어도 둘이 못 먹는 거고, 아껴도 둘이 아끼는 거고, 그냥 이제 아끼려면은 최대치로 아끼고 돈을 모으고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아기가 태어나고 하다 보니까 뭔가 괜히 뭐 미국산, 호주산 먹이는 것보다는 한우가 낫겠지. 뭐 아니면 그냥 계란도 그냥 동네 마트에서 싼 거 한 판에 뭐 6,000원짜리 이런 것보다는 괜히 난각번호 1번 먹여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참 생각들이 많아져서, 그리고 뭐 장난감 같은 거 살 때도 괜히 뭔가 좀 더 보게 되고, 너무 예전에는 저 혼자서 제가 소비를 할 때는 싸면 좋았거든요. 가성비 위주로 챙겼는데 애기 거는 너무 싸면 한번 좀 의심을 해보게 되더라고. 왜 싸지? 괜찮은 거 맞나? 뭐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생각이 좀 바뀌어가지고 육아하면서 참 돈 모으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윤주님, 통장은 합치셨나요? 미혼인데 결혼하고 가계부 이런 거 궁금해요. 거의 합쳤다고 봐야죠. 네. 근데 뭐 좀 돈 모으고 재테크하고 하려면은 통장은 합치는 게 좀 더 빨리 갈 수 있는 길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거 누구 거야? 이게 아무래도 그 통장을 안 합치면 각자 좀 더 쓰게 되겠죠. 아무래도 이 누군가의 이 관리와 이 관심과 통제가 없다면 아무래도
조금 더 쓰게 될 거라서. 밤톨님, 신혼자금 1억이면 부족하겠죠. 지방입니다. 글쎄요. 뭐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떤 퀄리티의 집을 고르고 혼수를 하고 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1억이면은 뭐 괜찮지 않을까요? 두 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랑 양가 부모님들이 어떤 분들인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만약에 뭐 집은 이 정도 해야 되고 혼수는 이 정도 해야 되고 니네들 그렇게 뭐 어떻게 할 거니 하면서 막 훈수 두시고 너무 참견하시고 이런 부모님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리고 저도 주변에 이제 결혼한 친구들이랑 이렇게 보다 보면 결혼을 좀 이제 어쨌든 일찍 하면 돈도 더 빨리 모으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혼자서 살면은 아무래도 돈을 더 쓰게 되거든요.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있으니까.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일찍 결혼하면은 아무래도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땐 재테크에 성공할 확률이 좀 높지 않나. 그리고 또 일찍 결혼하는 게 좋은 게, 제가 결혼을 해보니까, 결혼을 해서 이제 아기를 키워보니까, 물론 이건 아기를 이제 낳을 예정이 있는 분들의 한정이긴 한데, 집을 사잖아요. 이게 결혼하기 전에 내가 혼자 살 때 집을 사는 거랑 결혼해서 아기를 키워보다가 집을 사는 거랑 되게 다르더라고요. 결혼하기 전에 솔로 때 집을 살 때의 기준보다는 결혼해서 아기를 키우고 있을 때의 그 눈이, 그 집을 보는 눈이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어디에다가 집을 사야 할지에 대해서, 어떤 곳이 살기 편한 곳인지, 아기와 함께.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이런 데를 사면은 아기랑 살기 편하겠지라고 상상하던 것과 실제로 결혼하고 나서 아기를 키우면서 그 느낀 것들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결혼할 사람이 있는데 돈을 더 모으고 막 어떻게 해서 좀 나중에 결혼하는 것도 뭐 좋겠지만은 그냥 서로 마음이 맞는다면, 돈이 조금 부족해도 그냥 빨리 결혼하는 게 여러 가지로 좋지 않나. 찰떡스님, 갓 결혼한 신혼부부인데 집밥 어떻게 해먹어야 절약할 수 있을까요? 배달 음식 먹기도 부담스러워서요. 사실 좀 간단히 해먹자면, 저는 예전에 좀 대용량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뭐 예를 들면 불고기 같은 거, 제육볶음, 카레, 짜장 이런 것들 왕창 만들어 가지고 냉동실에다 소분해 놓고 그때그때 꺼내서 해동해가지고 먹고 뭐 이런 식으로 했었죠. 좀 쉬운 것들 몇 개 있잖아요. 뭐 돼지고기, 간장 불고기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제육볶음, 카레, 짜장, 김치찌개 뭐 이런 것들 만들어가지고 냉동실에다가 뭐 봉지에 넣어서 얼려두시던가, 아니면은 뭐 이런 소분 용기 같은 것들 많이 팔잖아요. 그런 것들 해가지고 딱 넣어놓으면은 또 회사 다니면서 밥해 먹기 또 힘든데, 물론 이제 그때그때 만들어 먹는 거에 비해서는 맛이 조금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게 해 먹으면은 이제 좋지 않을까. 또 바쁘니까 매일 요리하기도 또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왕창 만들어 가지고 냉동실에 얼려두시면 어떨까. 스마일님, 강 과장님 염색 좀 하시죠? 염색 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흰머리가 많아져 가지고 염색해야 되는데, 염색약을 요즘에 좀 고르고 있어요. 제가 두피도 안 좋아가지고 약간 지루성 두피 막 그런 것도 있고 탈모도 있고, 머리에 뭐 이렇게 뭐가 나요. 머리 속에 여드름은 아닌데 뭔가가 나요. 이렇게 오돌도돌하게. 그래가지고 염색하면은 좀 안 좋을 것 같아가지고 최대한 안 하고 있는데, 염색을 한번 저도 하려고요. 근데 예전에는 한번 이건 염색은 아니었고 파마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 미용실에 갔는데 머리를 그냥 커트하러 갔거든요. 근데 선생님 이제 뭐 좀 괜찮을 것 같은 스타일로 해주세요 막 그랬는데, 옆머리를 이렇게 누르는 파마가 있대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하고, 그리고 여기 윗머리가 이제 숱이 없어 자꾸 죽으니까 여기 뿌리를 이렇게, 뿌리 펌인가 뭐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뿌리를 이렇게 좀 잘 세워주는, 그래서 머리가 조금 더 풍성해 보이는 뭐 그런 파마가 있대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해보시면 혼자서 스타일링 하기도 너무 편하고, 지금보다 이제 그 탈모 같은 느낌도 좀 이제 줄일 수 있고 되게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다라고 갑자기 이제 권유를 좀 해주셔가지고, 나는 원래 그냥 머리 깎으러 온 건데 이걸 해야 되나 했는데 말씀을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해주세요 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옆머리 이제 다운펌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다운펌을 하고 위에는 이제 뿌리펌을 하고, 근데 그렇게 했어요. 했더니 신기하게 제가 옆머리가 원래 좀 뜨는데 그걸 했더니 이게 딱 붙고, 여기는 또 뭔가 이렇게 그
볼륨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원래 볼륨이란 거를 20살 때 이후로 느껴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머리도 이렇게 딱 깎아주시고 세팅도 좀 해주시고 해가지고 너무 이제 기분 좋게 집에 딱 왔죠. 그래서 이제 근데 그 다음날 딱 일어나가지고 머리를 이제 제가 드라이기를 하는데 도저히 어떻게 해도 선생님이 해주셨던 것처럼 안 되는 거예요. 머리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거기까진 좋았는데 갑자기 머리카락들이 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끊어지기 시작해가지고 이거 머리 속을 이렇게 만져보면 이제 긴 머리가 있고 그 중간중간에 짧은 머리들이 막 보이더라고요. 그 끊어진 머리들이. 그러니까 머리숱이 더 없어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은 약간 숱인 것처럼 이게 예를 들면 머리카락이 원래 1000개면 그 중에 뭐 절반까지는 아니겠지만 뭐 예를 들면 한 300개가 머리가 끊어지면 30% 뭔가 숱이 적어진 것 같은 막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옆머리도 심지어 막 다 이제 끊어지고 빠지고 막 이래가지고 머리숱이 없으면 머리숱 없는 분들은 이제 공감을 좀 할 텐데 옆에가 이제 되게 하얗게 보이잖아요. 머리숱이 없으면. 근데 원래 없는데 그게 이제 빠지고 끊어지고 하니까 옆에가 진짜 무슨 대머리처럼 다 없어져가지고 그 뒤로 되게 참 원래도 이제 머리숱 이런 자신감은 없었고 외모 자신감 이런 거는 진짜 없고 되게 주눅 들어있는 사람이었는데 그거 이제 복구하는 데까지 한참 동안 참 혼자서 괜히 주눅 들어가지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좀 보냈어요. 그래도 그날 딱 세팅 첫날 딱 미용실에서 나올 때까지는 기분이 너무 좋았다. 나도 이런 머리 스타일이 되는구나. 이런 게 되네 나도. 이렇게 기분이 좀 좋긴 했었죠. 뭔가 약간 좀 연예인 머리 같기도 하고 얼굴은 연예인이 아니었지만 그랬었는데 잠깐 좋았다. 몇 시간 돈 많이 썼는데 제가 아마 미용실에 돈을 제일 많이 쓴 날이었던 것 같아요. 살면서 그렇게 많이 쓴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커피 염색으로 천연으로 하는 거 저도 알아보고 있는데 커피 염색 정보 찾아보셔요. 그런 게 있어요. 커피 염색이 있어요. 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기안84님인가? 그분이 무슨 자기 유튜브 채널에서 광고한 염색약이 있던데 뭐 물로 염색을 하는 거래요. 물에다가 그걸 타가지고 원래는 그 염색약에 뭐 이렇게 뭐 어떤 게 들어가는데 그거 대신에 물로 해가지고 좀 두피 자극도 적고 그래서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길래 그거 한번 사볼까 생각도 하고 있어요. 장 과장님 혹시 탈모약 드시나요? 탈모약 한 33살인가까지 먹었었는데 제가 그때쯤에 이제 뇌하수체 종양이 생겨가지고 수술을 했었어요. 뇌하수체 그 종양을 제거를 하면서 뇌하수체가 지금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 수술하고 나서 그 담당 선생님께서 탈모약이 그 뇌하수체에 정확히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연구가 된 건 없는데 머리카락이 그렇게까지 소중하지 않다면 안 먹는 게 어쨌든 나을 것 같다. 이런 호르몬에 영향을 좀 주는 약이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뒤로 안 먹고 있습니다. 지금 한 7년 됐겠네요. 7년 정도. 저는 이제 머리카락도 소중한데 제 뇌도 소중하기 때문에 일단 뭐 살아 있어야지 머리카락이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죽으면은 머리카락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혹시 몰라서 뇌하수체 그 종양이 혹시 또 재발하면 또 이제 머리 두개골 뚜껑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 너무 무서워서 안 먹습니다. 네, 뇌하수체 없다면 부작용은 없나요? 그래서 호르몬 쪽으로 좀 이상들이 좀 있어가지고 좀 호르몬 수치가 제대로 제 나이대에 나와야 되는 호르몬들이 있잖아요. 그게 좀 제대로 안 나오는 게 있어가지고 조금 이제 힘든 부분들이 있죠. 그래도 뭐 죽지 않은 게 다행이다. 살아있는 게 다행이기 때문에 제 2의 인생을 산다고 생각하고 좀 어떻게 보면은 왜 나한테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좀 짜증나고 화나고 그럴 때도 있었는데 진짜로 죽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살아있는 거에 감사하고 있습니다.